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알파벳은 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 이제 출간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계시고요. 설 연휴 기간에 아이들과 조카들에게 좋은 어떤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역삼동 제너레바 스페이스에서 2025년 첫 번째 미국 주식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미래 기술에 베팅하는 성공 투자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최하원 대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죠.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3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5%, S&P 500이 0.29%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오늘 0.3%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3일째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강세 출발하면서 S&P 500이 3일째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후 지표 둔화 속에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와 그리고 유가가 약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 선까지 조금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수에 비해서는 상승한 종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우 11개, 나스닥 100 44개, S&P 500 251개가 상승 마감했죠. 섹터의 경우는 6개가 상승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유틸리티가 1% 넘게 상승했고요. 필수 소비재가 0.36%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IT가 1.09%, 에너지가 0.98% 하락하면서 오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경기 소비재가 0.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의 변동폭은 1%, 나스닥이 1.12%, S&P 500이 0.65%, 다우가 0.48%로 나타났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0.83%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9% 하락하면서 이틀째 약세 보였는데요. 변동폭은 2.43%로 나타났고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살펴보면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예비치가 50.1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50을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2.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죠. 경제지표가 조금 다른 양상, 예상하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12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424만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작년 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71.1을 기록, 예상치와 전월치를 제법 크게 하회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하락했고요. 이러한 흐름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은 3.3%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를 상회했고요. 5년은 3.2%로 예상치 하회했지만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불안도 계속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은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죠. 빅7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는 오늘 0.41% 하락한 352.19를 기록했습니다. 7개 종목 중에 2개 종목만 상승했고 5개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은 그 와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알파벳도 오늘 1.13% 상승, 200달러 선을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고치 마감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애플이 0.4%, 마이크로소프트가 0.6%, 테슬라가 1.4%, 엔비디아가 3.1%가량의
하락세 기록했죠.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상승 흐름 보였지만 이후에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 일단 애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기관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대신에 256달러에서 25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TD코인이 투자기관 매수를 유지했고요. 엔비디아는 미즈호가 투자기관 시장 수익률 상해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IBC 캐피탈이 투자기관 시장 수익률 시장 수익률 상해 유지했고 오는 3월에 FSD를 탑재한 모델 Y 신형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주요 뉴스로는 메타 플랫폼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올해 AI에 최대 65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러한 투자는 뉴욕에 의미 있는 어떤 상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2기가와트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 올해는 AI의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라마4 모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메타 플랫폼스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서학개미 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신 종목이라서 관심을 그래도 조금 가져보시면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나흘째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조 4,920억 달러, 애플이 3조 3,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3,01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아마존이 2조 4,69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4,600억 달러,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1조 6,340억 달러, 그리고 테슬라가 1조 3,050억 달러 기록 중이고요. 8위에 브로드컴도 1조 달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빅7 중에 2개 종목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붉은 빛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은 브로드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하락했는데 그제 SK 하이닉스가 이후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 오늘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스타게이트의 모멘텀도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유틸리티의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5%대 크게 상승했고요. 부동산에서는 웰타워가 3%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일라이릴리가 2.5%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필수 소비재에서는 담배 업종과 함께 월마트가 1%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넥스테라 에너지가 5% 넘게 상승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53억 9천만 달러, EPS가 0.5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서 고령자 주거시설 리츠인 웰타워 오늘 국채금리가 하방압력 받으면서 3.4%대 상승 마감했고요.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입니다.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3%대 상승했는데요. 오늘 월스트리트 보도 중에 스포츠웨어 쇼핑 가이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룰루레몬 애슬레티카가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이 된 것이 주가에 일부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최근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고급 화장품 업체 에스티로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업체 이팸 시스템즈가 각각 2.9%대 상승하면서 S&P 500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7.52% 제법 크게 하락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40억 1천만 달러, EPS가 1.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모두 5%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죠. 이와 함께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7.5% 하락했는데요. JP모건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실적 감소를 전망,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82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7.5% 하락했습니다. 동종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스도 제법 크게 하락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서비스업 PMI 역시 부진한 양상을 띠면서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도 4.6%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한 게 아무래도 큰 영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오늘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비만 치료물질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8.5%가량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는 2월 5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중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구형 신규 체중 감량 후보 물질 아미크레틴이 36주간 22%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관련 업체인 일라이릴리와 바이킹 테라피틱스 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였는데요. 일라이릴리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2.45% 상승 마감했고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1.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 중에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39% 하락했는데요. 매출이 171억 8천만 달러, EPS가 3.0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분기 배당금을 17% 인상한 주당 0.82%로 82달러로 결정했다고도 하고요. 연간 매출 성장률을 8에서 10%로 보고 EPS를 15달러에서 15.5달러로 제시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하면서 주가는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동종업체인 유니언 퍼시픽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데 반해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철도 운송업체 CSX는 2.91% 크게 하락했고요. 요금제 가격 인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대신 조금 아쉬운 가이던스를 제시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약보합세 보이다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게 주가에 일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속에 클라우드 기반 대고객 통합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트윌리오 20.13% 급등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전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 가운데 베어드가 투자 의견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를 115달러에서 160달러로 각각 상향한 것이 또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켄토어 피츠제럴드가 AI 활용에 따른 가격 인상과 방위 및 기후 관련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6.3달러로 커버리지 게시한 플래닛 랩스 14.77% 상승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위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죠. 이와 함께 JP모건 체이스가 자율주행 레벨 2에서 4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이익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21달러로 커버리지 게시한 중국 자율주행 기술 업체 위라이드 5.6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한 ETF FXI가 2.49% 상승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오늘 주요 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SOCL 1.83% 상승했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2.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내일은 1월 이제 주간 전망 1월 4주차였죠. 저희가 4주차 주간 전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이야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죠. 자, 설 연휴에도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과 함께 뉴욕 증시 정리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